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한 학교 재단 유정희 과학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라인 과학 캠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요.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반 이상이 지났네요. 오늘과 다음 주 한 주면은 우리 친구들 개학도 하고 하니까 더 열심히 활동해주면 선생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험했던 거 재밌게 해보셨나요? 다들 밴드에 결과물도 올리셨죠? 지난 시간에는 거북선 풍력 자동차 실험을 했었는데요. 혹시 하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니까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재미있는 과학 실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양팔 저울 만들기 실험을 할 겁니다. 양팔 저울 만들기 실험에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과학 원리가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실험이겠죠? 여러분들은 수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수평은 오른쪽, 왼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수평이라고 생각해요. 수평은 무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게 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몸무게겠죠? 선생님은 무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 밖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거운 물건은 중력이 그만큼 많이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가벼운 물건은 중력이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주에 있는 다른 별도 또는 행성에서도 무게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매일 볼 수 있는 달에서의 나의 몸무게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6분의 1, 즉 무게가 60kg인 물체는 달에 가면 바로 10kg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달에서 그 물체를 당기는 우리 지구의 중력과 같은 힘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다시 수평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수평인 일상생활의 예로는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만날 수 있는 뭐겠죠? 시소. 그네가 아니고 시소에서 우리 수평을 만날 수 있어요. 상상해 봅시다. 강호동 아저씨가 친구들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시소 한번 타볼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즐겁겠죠? 근데 강호동 아저씨와 친구들이 시소를 재미있게 잘 탈 수 있을까요? 같은 자리 시소의 끝에 똑같은 자리에 강호동 아저씨와 친구들이 앉았을 때 시소를 재미있게 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했는 것처럼 친구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 있을 거고 강호동 아저씨는 아래로 내려 있을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수평이 되도록 해야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소를 재미있게 탈 수 있겠죠? 그러면 강호동 아저씨와 친구가 시소에서 어떤 위치에 앉았을 때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실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실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재단 강사 배지혜입니다.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1차시, 2차시 수업에 이어서 이제 선생님과는 3차시 수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양팔 저울 만들기 실험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험할 때 주의사항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실험 재료를 이제 친구들이 여기 화학 실험은 없기 때문에 먹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제 호기심으로 나무 조각을 입에 넣거나 또한 장난을 치거나 그리고 만들기 하고 나서 남은 부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실험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 교재 안에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 설명서도 있으니까 설명서를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양팔 저울 만들기 재료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꺼내면요. 나무판이 2개가 있고요. 나무판 2개,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조각이 있죠. 우리 앞에서도 사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각초거든요. 네, 조각초인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 초는 나무를 조립할 때 조금 빡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빡빡한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 조금 헐렁해져서 쉽게 끼울 수 있거든요. 좀 부드러워지니까 우리 끼우기 힘든 부분에 조각초를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힘든 부분이 없다 하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단한 막대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선생님하고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무를 미리 다 뜯어 놓으면 나무 조각을 찾기 힘들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무 조각을 꺼내는데 자, 친구들 여기 보면 나무 조각이 자, 이렇게 생긴 나무가 2개가 있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모양은 살짝 좀 기네요. 여기 이 나무 조각 2개 중에서 우리 눈금이 그려진 나무 있나요?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눈금이 있는 이 나무를 꺼내주세요. 그러면 이 나무에 먼저 조립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나무를 바닥에 두고 자, 친구들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나무 조각에 설명서 알파벳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보면 C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나요? 자, C라고 적혀 있는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가 바로 C 나무인데요. 이 C 나무에 보면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위 방향으로 해서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 C 나무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손 조심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또 꼽았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우리 나무 막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 우리 친구들 보면 자, 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 D 나무 조각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이 나무가 바로 D 나무 조각입니다. 자, 그러면 D 나무 조각과 이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제 조립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나무 막대를 자, 바닥에 꼽아서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이 D 나무를 조립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나무 조각을 들고 나무 막대를 한 반 정도 밑으로 한번 꼽아 볼까요? 조금 밑으로. 자, 조금 밑으로 꼽은 상태에서 자, 우리 자, 이 D 나무를 자, 비스듬하게 여기 보면 자, 꼽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D 나무를 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D 나무를 자, 여기 나무 막대를 밑으로 조금 내린 상태에서 D 나무 막대를 꼽고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나무 막대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되었나요? 그런 다음에 조금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완성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무 부품은요, 나무 부품 B를 찾으면 되거든요. 우리 처음에 꽂은 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요 나무 있죠? 자, 요 나무를 찾아서, 자, 빈칸에, 자, 여기 구멍에는 나무 막대가 꽂히면 되고요. 여기는 D 나무가, 우리 앞에 꼽았던 D 나무에 맞도록 순서에 맞게 꽂아주면 됩니다. 꽂고,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우리 나무 막대는 중간으로 이동시켜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얼추 약간 뭔가 수평이 이루어진 모양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성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팔에 꽂을 저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저울은, 자, 이제, 저울을 꽂기 전에, 우리, 자, 밑에 보면 바닥에 아직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닥에 한번 고정시킬 나무를 찾아봅시다. 자, 이 바닥에 고정시킬 나무는 바로, 이입니다. 자, 이 나무 두 개를 한번 꺼내볼까요? 이 맞죠?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무를 두 개를 꺼내서, 자, 이 나무는 순서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꽂아도 되고 순서 상관없이 똑같은 모양의 나무이니까 자, 이 나무를 여기 꽂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꽂을 때 조금 힘이 필요해요. 양손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사용해서 해도 되고요. 너무 뻑뻑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조각초 있죠? 조각초에 여기 틈새에 살짝 문질러서 조금 나무를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꽂으면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너무 많이 문지르면 헐거워질 수 있으니 조금 부드럽게 할 정도만 문질러줘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훨씬 쉽게 잘 들어가죠? 자, 끝까지 넣어줍니다. 자, 그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이 잡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양팔에 끼울 저울, 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플라스틱 통 두 개와 자, 그다음 동그랗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조각은 번호가 F라고 적혀 있네요. 자, F라고 적혀 있는 나무 조각 두 개를 뜯을게요. 그럼 어떻게 꼽으면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꽂으면 꽂아지지 않겠죠? 자, 이 나무 조각을 밑으로 한 상태에서 이 플라스틱 통을 쏙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일단 먼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선생님 뒤집어 놓을게요. 넘어지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다음 나무는 G라고 적혀 있어요. G라고 적혀 있는 꼭 생긴 게 꽃거리처럼 생긴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꽃거리처럼 생겼죠? 꽃거리처럼 생긴 나무 두 개를 꺼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아까 여기 나무 이 나무 이름이 뭐였죠? F에 적혀있는 나무에 보면 구멍이 두 개 있어요. 이 F라고 적혀있는 나무 뒤에 구멍에 G 꽃거리처럼 생긴 이 나무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틈 사이에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너무 힘을 주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눌러서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에 맞게 꽉 꼽아야 옆에 거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머지 하나도 같이 꽂고 누른 상태에서 한쪽을 먼저 꽂아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옆에 거를 눌러서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성되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저울의 양 끝에
한번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걸어서 자, 균형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균형이 맞나요, 친구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H라고 적혀있는 나무 있죠? 여기 H라고 적혀있는 나무는 어떻게 쓰냐면, 자, 우리 여기 보면, 자, 여기, 친구들 여기 저울 위에 보면 칸이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H를 꽂아서 수평이 맞을 수 있도록 수평 조절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에 꼽아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에 꽂아서 수평이 맞도록 수평 교정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서 우리 친구들 수평이 맞도록 수평 교정기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자, 동전 모양의 동그란 부분이 나무가 있죠? 자, 이 나무는 지금 총 12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럼 이 동전 모양의 나무는 어디 사용하냐면, 자, 여기서는 우리 분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분동의 사용 의미가 뭐냐면, 처음 들어봤죠?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바로 분동은 뭐냐면, 분동은 이 양팔 저울에서 물체를 올려서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저울에 물건을 올리고 나서 여기 똑같은 무게를 찾기 위해서 분동을 올려서 몇 개 올리면 여기 있는 물체와 무게가 똑같아지는지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거든요. 사실 이제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팔 저울의 분동은 우리 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무 저울이기 때문에 나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물체는 없으니까 분동을 한번 몇 개 올려서 저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하나씩 한번 올려볼까요? 저울이 어떻게 바뀌는지 친구들 관찰해보세요. 3개 정도 올리고 4개 정도 올리니 저울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5개 한번 올려볼까요? 자, 확실히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똑같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옆에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올리면 균형이 맞게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양팔 저울 만들기 다 만들어졌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원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영수철 저울이라고 영수철로 이루어진 저울 있죠? 우리 영수철 저울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양팔 저울은 영수철 저울이 있는데 왜 양팔 저울을 사용할지 한번 선생님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그 끌어당기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수철 저울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지구에서 선생님이 몸무게를 쟀을 때와 우리 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우리 몸무게 비율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나요? 아니죠. 달라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용수철 저울로 지구에서 선생님이 잰 몸무게와 달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똑같은 영수철 저울을 사용했지만 몸무게는 어때요? 달라지죠. 맞아요. 우리 위치와 환경이 변하니 무게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양팔 저울입니다. 우리 양팔 저울은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바로 기준 물체인 분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분동의 개수를 세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몸무게에 분동의 개수가 한 7개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7개의 개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는 분동의 7개와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달에 가서 자, 선생님이 몸무게를 재고 자, 분동의 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 분동도 똑같은 달의 환경에 가서는 똑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동의 개수도 지구와 달의 개수는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은요, 무게를 측정하는 것보다 질량을 측정하는데 더 정확한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무게 저울에서 영향을 받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잴 때 우리 바로 양팔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분동, 이 기준 물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울이 바로 양팔 저울이고요. 영수철 저울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재미나게 양팔 저울 만들기 실험을 모두 하셨나요? 결과물은 반드시 어디에? 밴드에 댓글로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첫 시간에 안내 드린 것처럼 밴드에 여러분들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따로 또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만약 오늘 남기기 어렵다면은 다른 날 남겨도 되니까 잊지 않고 꼭 남기기 약속합니다. 자, 오늘 실험 활동과 선생님 설명을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지구가 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무게, 2번 질량, 3번 부피, 4번 길이. 뭘까요? 맞아요. 1번 무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 오늘 만든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양팔 저울 한쪽에 50kg의 물체가 올려진다면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는 몇 kg의 물체가 올라가야 될까요? 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다 아시겠죠? 바로 50kg 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제 3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런 나무 판자가 있고요. 양쪽에는 무게가 다른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수평으로 밑에는 이렇게 뭔가 받치는 물체가 있는데 이걸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는 무거운 물체, 이쪽엔 가벼운 물체가 있을 때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뒀으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걸 수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강호동 아저씨와 시소 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소는요, 가운데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움직여야 하냐면은 강호동 아저씨나 친구들이 움직여야 해요. 가운데 부분에서 무거운 물체 또는 사람이 가운데 여기 받치는 부분에 가까워져야 되고 가벼운 사람은 이 가운데 받치는 부분에서 멀어져야지 수평이 됩니다. 이 받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받침대라고 해요. 그래서 수평이 이루기 위해서는 시소에서처럼 사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것에서는 받침대가 이쪽을 가듯 이쪽을 가듯 움직여야 되는데 무거운 물체가 받침대에서 가까워져야지만 수평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떻게 이해되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용수철 저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용수철 저울은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말하는 스프링 이렇게 생긴 걸 용수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 과학실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물체를 용수철에 달았을 때 이 용수철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죠? 가벼운 물체를 달았을 때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수평 위치, 두 번째, 늘어난 길이, 세 번째, 줄어든 길이, 네 번째, 커진 부피. 정답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모두 다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바로 두 번째, 늘어난 길이를 기준으로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실험과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4개의 문제를 한번 내보았는데 다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활동은 실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줍니다. 4번째 실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친구들 열심히 화이팅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약속.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